자, 화학식량. 화학식량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자량의 개념이에요. 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탄소 질량수가 12.0인 이것을 12.0으로 정한 상대적 질량의 비라고 불러. 상대적 질량의 비. 자,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상대적 질량비다. 그리고 단위는 없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원자량을 어떻게 정했는지 정한 방법을 한번 배워보면, 자, 탄소하고 우선 반응을 시켜보자. 이렇게 수소하고 반응시켜서 메테인을 만들었다고 해봐. 자, 무조건 얘 12g을 반응시키는 거지, 그냥. 네, 그러면은 메테인이 얼마가 나왔냐 봤더니 얘가 16g이 나왔어. 그러면 수소 여기에는 원자가 몇 개 있죠? 네 개요. 4개에 해당하는 질량이 4g에 해당한다라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되는 탄소분의 H를 구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12g 분의 하나니까 1g이죠. 네, 자, 12분의 1이야. 그런데 이 12분의 1이라고 하는 뜻은 수소와 탄소의 질량이 1대 12다라는 뜻이지. 네, 그런데 탄소 질량의 12분의 1짜리를 우리는 원자량 H의 원자량 1로 하기로 하는 거야. 네. 자, 그 얘기는 자, 탄소와 질량 비의 몇 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되는 거다? 10이요. 그렇지.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자, 또 다른 거 한번 정해보자. C하고 O2를 반응시켜서 CO2를 만들어 봤더니 얘 12g을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가 44g이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도 O 2개에 해당하는 게 32g이어야지. 네, 역시 여기서도 C분의 5를 구해보자. 그러면 한 개 질량은 12g과 16g에 해당돼. 약분하지 말고 g만 없애버리면 12분의 16이죠. 네. 자, 역시 이거에 몇 배 값? 몇 배? 뭐 아까 대답해놓고 왜 대답을 못해? 12배. 아, 네. 그 12배 한 값을 5의 원자량 몇으로 하자는 거야? 16. 16으로 하자. 네, 그러니까 자, 탄소 질량 B의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네, 이해됐어?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쭉 몇 개 한번 풀어보잔 말이야. 예. 자, 책에 있는 예만이 아니고, 자, 거기에 있는 예 하나 그대로 듣까? 자, C 원자 한 개 질량이, 자, 실제 질량이, 이렇게 볼까요? 어, 한 개 질량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이고, X 원자 한 개 질량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이런 예가 나와 있니? 네. X 원자량은 얼마냐? 이렇게 나온 문제야. 자, 단 C는 12로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X 원자량 얼마가 나와? 24요. 24가 나와. 어떻게 나오냐면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를
12로 한다면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는 얼마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x를 구하는 식을 보면은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분의 2.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에 곱하기 12배 해서 24. 이게 원자량의 개념이 되는 거지. 네. 자, 그 밑에 얘가 하나 또 나와 있어. 만약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원소가 변했다면, 자, 요걸 가지고 해볼까요? 자, 원자 한 개 질량 A, B, C가 있는데 A는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짜리고 얘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그리고 얘가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일 때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B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고 원자량이 5일 때 A와 C 원자량은 얼마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네. 자, 요거는 어떻게 구하면 돼? 그래서 A 원자량은 얼마? 1이요. 어? 1이요. 그치. 1이 나오지. 어떻게 나오냐면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g 분의 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자, 여기에 5배를 곱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B 원자량은 얼마가 나오는 거야? 25요. 그렇지? 자, 얘는 25가 나와요.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돼. 자, 이게 원자량의 개념이야. 자, 그러면 네. 범서가 여기서 우리가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 하나를 배운 거야. 그치? 네. 탄소를 기준으로 정했는데 탄소와의 질량 비율에 실제로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네, 이게 원자량의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평균 원자량. 자, 평균 원자량은 2단원에서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지. 네. 근데 우리가 원자량의 개념이니까 여기서 평균 원자량을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고 넘어갈 건데, 평균 원자량은, 자, 동위 원소가 존재 시 사용하는 거예요. 자, 동위 원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동위 원소냐면,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다르므로 질량수가 다른 원소를 우리는 동위원소라고 불러. 이것도 역시 단위가 없죠. 네. 자, 그랬을 때, 자, 우리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공식은 자연계 총 존재비. 자, 총 존재비는 퍼센트로 따지면 항상 몇 퍼센트지? 100%요. 맞아요. 100%지. 그랬을 때, 자, 원자량의 존재비를 곱한 거의 총합이란 얘기예요. 자, 이 문제를 선생님이 자, 얘 가장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CL은 자연계에 CL 35짜리는 75%,
CL37은 25% 존재할 때 CL의 평균 원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 자, 그런데 이 문제와 완전히 다른 똑같은 문제인데 다른 유형의 문제는 그래프로 풀 수 있다 그랬죠? 네. 자, 요 X축이 원자량, Y축이 존재비일 때, 자, 35짜리가 존재비가 3, 37짜리의 존재비가 1. 이 두 개는 완전히 똑같은 문제의 유형이 돼.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은, 풀어보자. 자, CL의 평균 원자량은 첫 번째 문제, 총이니까 75하고 25 더하면 100이지. 네. 그리고 35짜리는 75%, 37짜리는 25%. 이렇게 해서 더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면은 얘가 35.5가 나오거든. 네. 근데 저 그래프로 푸는 문제는 어떻게 나와? 총 존재비가 얼마야? 3역. 아니, 4역. 4죠? 네. 그리고 35짜리의 존재비는 3이고 37짜리의 존재비는 1이야. 그러면 요 식은 위의 식을 분모분자 25로 나눈 값과 똑같으니까 요거는 똑같게 나온단 말이야. 네. 이렇게 해서 평균 원자량은 요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다. 그치? 네. 자, 그 다음 바로 또 넘어갈 거야. 세 번째 분자량이 있어요. 자, 분자라고 하는 거는 범서가 무엇으로만 이루어졌을 때 분자량이라 그랬지? 분자? 비금속? 그렇지.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된 게 분자라고 표현했지. 자, 네. 그래서 분자를 포함한 원자량의 총합이라고 부르거든. 자, 그리고 얘는 분자량이라는 말을 쓸 때는 비금속 원소로만 구성될 때 분자량을 쓸 수 있어. 여기서도 역시 단위가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분자량에서 자, 이런 거죠. H2 하면은 분자량이 2, 그 다음에 NH3는 17, CH4는 16, 그 다음에 H2O 18, CO2는 44. 원자량의 총합이지? 네. 이렇게 쓰잔 말이야. 이거는 포도당은 180. 자, 그 다음 네 번째. 자, 화학식량. 자, 화학식량이라고 하는 게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원자량, 분자량도 모두 화학식량에 포함되는 거야. 그리고 얘는 역시 단위가 없어. 자, 분자가 아닌 것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NaCl의 화학식량은 얼마냐 그러면 얘가 23, 얘가 35.5 하면은 58.5 이렇게 쓰는 게 화학식량이야. 자, 그러니까 화학식량은 화학식에 포함된 원자량을 다 더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돼요. 됐니? 네. 네.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화학식량까지가 끝났어. 여기까지 어려운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없다 그랬다. 네. 그치? 네. 자, 이제 넘어가자. 이제 몰이라는 걸로 넘어갈 거야. 자, 몰이라는 거 우리 화학을 배우면서 어디 끝까지 사용됐지? 네. 이거 몰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개념이야. 자, 몰이라는 것은 모든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집단일 때
이럴 때는 우리가 몰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몰이라는 거는 왜 도입이 됐냐라고 할 때, 자, 실제 양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화학식량에는 뭐 단위가 없어. 그램이라는 걸 붙여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거를 단위도 없는 걸 어떻게 우리가 다루냔 말이지. 그래서 실제 양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건 뭐냐면 이제 실제 그램이나 리터나 이렇게 단위를 붙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1몰의 질량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결이 돼? 1몰의 질량. 자, 1몰의 질량의 뜻은 어떻게 말해야 된다 그랬지? 어?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라 그랬잖아. 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에 그램을 붙인 것을 우리는 1몰의 질량이라고 부르자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네. 이제부터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단 말이야. 자, 잘 봐. H1몰이라고 하는 건 H는 원소 기울어면 표현됐지. 네. 그리고 숫자를 셌지. 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수소 원자야, 원소야? 원소? 네, 아이, 원자. 너또 그 앞에서 원자, 원소 또 잊어버렸어. 이거는 원자로 읽어야지 숫자를 세는 거니까 종류를 구분할 네. 때가 원소라 그랬잖아. 네. 자, H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 얘는 수소의 원자량이 1이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 1g. 1g. 원자량에 g을 붙인 거. 네. 그러면 자, 이 뜻에서 우리가 H원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어? 네. 어떻게 구해?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요. 그렇지. 자, 분의 1g이란 뜻이지. 네. 자, 그럼 여기서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하나를 더 배워보잔 말이야. 자, 잘 봐. 아까 우리가 탄소 질량의 B에다가 12배를 곱한 값이 원자량이라 그랬지. 네. 그러면 여기서 자, H의 원자량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원자량은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해주면은 원자량이 되는 거잖아.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봐. O2 1몰이라는 뜻은 얘는 뭘까? O2는 뭐야? 분자지, 분자. 네. O2 분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몇 g이 되니? 32g이요. 32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도 봐봐. 자, O2 분자 한 개 질량 구할 수 있죠? 네. 자, 한 개 질량은 몇으로 나누면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이요. 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자, 그럼 여기서도 또 분자량은 어떻게 또 구하니?
6.02 곱하기 10의 23승을 곱해줘요. 그렇지. 분자량은, 자, 분자 한 개 질량에다가 역시 똑같아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네. 그래. 그러면은 원자량,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 자, 두 가지를 배운 거야. 뭘 배운지 봐봐. 우리가 원자량이라고 하는 거는 탄소 질량의 비율에다 12배를 곱한 값으로도 쓸 수 있지만 원자 한 개 질량에다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즉 몰이라고 하는 수를 곱해도 원자량 분자량이 되는구나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네. 자 이렇게 몰이라는 게 나왔어. 몰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개념이야. 숫자의 개념이야. 숫자. 그러면 이 몰과 따라다니는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법칙이지? 아보가드로 법칙이요. 아보가드로 법칙이 몰과 함께 무조건 따라다니는 법칙이야. 자, 그러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 자, 아보가드로 법칙은 뭐냐라고 한다면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 속에 모든 기체 분자는 같은 수 이게 몰수예요. 들어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0도씨 1기압일 때만 22.4리터 속에 자, 기체 분자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네. 자, 그럴 때 0도씨 2기압을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읽는다 그랬지? 네. 그래서 문제에서든 어디서든 표준 상태에서라고 한다면 22.4리터가 1몰의 부피라고 불러요. 몰 부피. 그리고 요 수를 우리는 NA라고 읽어서 아보가드로 수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네. 자,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몰수를 구하는 식이 세 가지가 나와. 이 공식은 무조건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지. 자, 몰수는 제일 먼저 뭘로 나눈다? 화학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화학식량으로 나눠라. 자, 화학식량이 원자량이면 원자의 몰수, 분자량이면 분자의 몰수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부피를 1몰 부피로 나눠주면 또 몰수가 돼요. 네. 그 다음에 입자수를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도 몰수가 나오지. 네. 자, 이 식은 화학이 끝날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랬어. 그쵸? 네. 이 식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식이야. 무조건이야, 무조건. 자, 그럼 여기서 네. 질량을 어떻게 구해?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요. 화학식량 곱하기 몰수. 맞아요. 그러면 화학식량을 어떻게 구해? 몰수분의 질량이요. 맞아, 몰수분의 질량. 이 식은 그대로 계속 반복이 돼야지. 자, 부피는 또 1몰 부피에다가 몰수를 곱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입자수는 수 자,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에 몰수 곱하면 돼. 이 식은 당연히 나오는 식이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자, 밀도는 뭐분의 뭐다 그랬지?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자, 부피는 또 무엇에 비례하지?
몰수에 비례하잖아. 네, 그러면 밀도는 결국 몰수에 반비례한다 이런 얘기지. 네, 요거 밀도가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 네, 이해됐어요? 네, 이 식이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은 함께 따라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네, 무조건이야. 무조건 두 개는 쫓아다닌다. 그러면 이 두 식으로부터 우리 이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뭐가 있는지를 한번 쭉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자. 뒤쪽에서 다시 네,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잔 말이야.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자, 온도, 압력, 부피가 같은 부피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볼까?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자, 온도, 압력이 같을 때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이 쭉 써줄 테니까 한번 봐봐. 자, 같은 부피당 질량비 또는 단위 부피당 질량비 또는 1리터 질량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네, 자, 요거는 무엇과 같아? 같은 부피당 질량비 또는 단위 부피당 질량비 1리터의 질량비 이걸로 알 수 있는 게 수, 뭐야? 어, 우리 밤석이가 많이 까먹었지? 네, 바로 분자량비예요. 네, 알겠니? 네, 이거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네, 자,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이런 말이 나왔다 보자. 자, 단위 질량당 부피 또는 같은 질량당 부피 그 다음에 1g의 부피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분자량의 역수? 이거의 역수비가 뭐다? 분자량비. 그래, 이게 분자량비란 얘기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거는 무조건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란 말이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그래. 이게 바로 몰과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따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한 장 넘어가 보자. 13페이지로 가봐. 자, 이제 13페이지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혹시 변하면 변하는 값이 있고 변하지 않는 값이 있거든. 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야. 자,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자, 예를 들어보자. 예로 들면, C12를 현재는 12.0으로 정했지. 네, 6.0으로 하여 원자량을 정했다 했을 때,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첫 번째, 변하는 값이 있고요.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분해 보단 말이야. 자,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자, 현재는 C12짜리를 12.0으로 정했지. 네. 그러면 자, 잘 봐. C 원자 1몰은 C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이라고 하는 거지. 네. 요게 몇 g이란 얘기야, 현재는? 12g이요. 12g이란 얘기예요. 맞아. 그러면 자, C 원자 한 개 질량은 얼마야? 6.02 곱하기 10의 23승분의 10이요. 23승분의 12g이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C12짜리를 6.0으로 정했다고 해보자. 자, 이걸로 해서 정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C 원자 1몰은 몇 g이어야 돼? 6g이요. 그렇지, 6g이어야 돼. 그러면 6g은 C 원자 몇 개여야 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범서가, 네. 서가, 동전 10개 질량을 1몰이라고 했는데, 네. 동전 10개가, 동전 10개를 1몰이라고 해보잔 말이야. 네. 그러면 동전 10개 질량이 100g이라고 해봐. 네. 동전 5개를 1몰이라고 해봐. 네. 아니지. 자, 다시. 동전을 50g을 1몰이라고 해봐. 그러면 똑같이 10개냐? 어? 야, 여기 10개는 100g이라고 하고, 여기 10개는 50g이라는 게 말이 돼? 음,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럼 여기는 동전 네. 몇 개 해야 돼? 5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 그럼 여기 봐봐. 탄소 원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12g이야. 그러면 6g일 때는 탄소 원자 몇 개 해야 돼? 3.01 곱하기 10의 23승이요. 그래, 이렇게 되지.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C 원자 한 개 질량은 얼마야? 3.0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g이요. 3.01 곱하기 10의 23승분의 6g이죠. 네. 요놈하고 요놈은 같아 달라? 같아요. 같잖아. 그봐, 이거 안 변하잖아. 원자 한 개 질량. 네. 예. 근데 뭐가 변했어? 1몰의 숫자가 변했지. 네. 1몰의 숫자가 변했잖아. 그러면 변하는 값은 뭐냐면 1몰을 정하는 기준 아보가드로 수가 변해요. 아보가드로 수가 변하면은 우리 아까 원자량은 원자 한 개 질량에다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였지. 네. 그러니까 뭐가 변하는 거야? 원자량, 분자량이 모두 변하는 거야. 자, 원자량, 분자량이 모두 변해. 그러면 이런 것도 변해요. 자, 기체 1몰의 질량 또는 1몰의 부피 이것도 변하는 거지. 왜? 이게 1몰이라는 숫자가 변했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다 변해버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값이 있어. 뭐냐면 실제 원자나 분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안 변해. 자, 그러면 한 개 질량이 안 변하면 두 개 질량도 안 변하겠지, 당연히. 네. 세 개 질량도 안 변해. 네 개 질량도 안 변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기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질량 또는 이렇게 숫자를 얘기하는 거야. 기체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부피 이런 것도 안 변하는 거지. 네. 근데 1몰이라는 숫자가 변한 거야. 그러면 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숫자는 1몰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야 여기에서는. 그러면 결국은 기체의 실제 질량과 실제 부피가 안 변하면 뭐 밀도 이런 것도 안 변하겠지. 네. 이게 됐지? 네. 자, 그래. 이게 바로 원자량을 정하는 기준이 변했을 때 변하는 값과 변하지 않는 값에 대한 선생님 설명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이제 몰수를 구하는 실제 문제 두 가지가 있죠. 네. 그 문제는 범석이가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자, 읽어보면 알 것 같은. 얘 하나만 들자. 거기 위에 있는 거. 네. 0도씨 1기압에서 CO2 5.6리터에 대하여 답하라. 이렇게 나와 있지.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 CO2 5.6리터의 몰수는 얼마냐? 몰수는 얼마야? 4분의 1몰이요. 그렇지. 어떻게 구했어? 1몰의 부피가 0도씨 1기압이니까 22.4분의 5.6은 4분의 1몰 이렇게 나오는 거지. 네. 그래.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CO2 5.6리터의 질량은 얼마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질량을 어떻게 구했어? 몰, 몰수 곱하기 분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이지. 그러면 몰수가 4분의 1, 분자량이 44는 11g이란 얘기네.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CO2 5.6리터 속에 C 원자의 몰수는 몇 몰? 4분의 1몰이요. 그렇지. 4분의 1몰. 그러면 C 원자의 질량은 몇 그램? 3g이요. 4분의 1에다가 원자량 11 곱하면 3g. 그러면, 자, 이 중에 5원자의 몰수는 몇 몰? 2분의 1몰이요. 2분의 1몰. 자, 4분의 1에 두 배를 곱한 거죠. 그러면 5원자의 질량은 얼마? 8g이요. 그렇지. 2분의 1에다가 16을 곱하면 8g. 자, 8g하고 3g을 더하면 11g.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네. 그치? 네. 자, 그래. 어때? 지금 내용이 범석이가 우리 예전에 했던 거 잊어버리긴 했어도 어렵지 않지? 네. 외울 거 충분히 외우고 들어가야 돼. 외울 거는 무조건 외우고. 여기에서 문제,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네. 자, 그러면 이제 14쪽에 들어가 보자.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 분자량 구하기가 나와 있지? 네. 분자량 구하기 두 가지가 나와 있네. 자, 그 두 가지를 한번 배워보자. 자, 분자량을 어떻게 구하면 된다 그랬냐, 아까 선생님이. 자, 1몰 질량은 어떻게 하라 그랬지? 범서가 표현이 뭐였어? 1몰 질량은. 1몰 질량. 너 그거 어. 자꾸 까먹었어? 네. 1몰 질량이. 원자량, 분자량에 그램을 붙인 것이라고 나왔잖아. 아, 네. 그래, 그거 그렇게 외워야 돼. 그러면 원자량, 분자량 어떻게 구해? 1몰 g을 질량에서 빼요. 그램을 뺀 것. 빼요. 한참 전에 배웠던 거라 많이 까먹었지? 네. 자, 분자량은 어떻게 구하냐면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 이게 바로 분자량이다 라는 거야. 네.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자, 0도씨 1기압 표준 상태에서 기체 22.4리터의 질량을 계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봐봐. 0도씨 1기압에서 이게 기체 22.4리터면은 1몰의 질량이죠? 네, 그봐, 1몰의 질량에서 g을 빼버리면 되잖아. 네, 맞니? 자, 근데 네, 가끔은 밀도가 주어져. 밀도. 밀도는 기체 밀도는 그램 퍼 리터로 표현하거든. 그램 퍼 리터란 네, 뜻은 1리터 질량이에요. 그러면 1리터 질량에다가 0도씨 1기압에서는 22.4리터를 곱하면은 요게 22.4리터의 질량이 되지. 네. 그러면 이 질량에서 그램을 뺀 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분자량이. 분자량이요. 그치? 네, 그래, 결국은 1몰 질량에서 그램을 빼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은 두 번째, 자,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서는 자, 아까 선생님이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같은 부피당 질량비가 분자량비라 그랬지. 네, 그래서 질량비 또는 밀도비 이게 분자량비야.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이거. 자, 그래서 이 식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A 질량분의 또는 A의 밀도분의 B 질량 또는 B의 밀도는 A 분자량분의 B 분자량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네, 자, 이거에 대한 예가 하나 그 밑에 나와 있니? 네, 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어떤 예가 나와 있냐면 이런 예가 나와 있어. 10g 빈 용기에 자, 안에 비어 있어요. 진공이야. 빈 용기에 H2 기체를 1기압으로 채웠더니 여기에 10g 빈 용기에 1기압으로 채웠더니 10.1g이래. 그러면 수소 기체는 0.1g 들어간 거지. 네, 자, 똑같이 같은 용기에 XO2를 같은 조건으로 채웠더니 1기압으로 채웠더니 라는 말이야. 13.2g이다. 그러면 얘는 XO2는 3.2g 들어간 거지. 네, 그럴 때 XO2 분자량하고 X 원자량을 구해보자. 이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네, 여기에서 단 HO 원자량은 116이다. 이렇게 주어지면 자, 풀 수 있어야 돼. 자, 이 식은 이렇게 풀 수 있단 말이야. 봐봐. 자, H2의 질량분의 XO2 질량은 왼쪽 공식에 의해서 이게 아보가드로 법칙으로 푸는 문제야. 자, H2 분자량분의 XO2 분자량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봐. 자, H2의 질량이 0.1g 들어갔고 XO2는 3.2g 들어갔어. 근데 H2 분자량은 2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 이게 20배죠, 20배. 네, 그러므로 XO2 분자량은 얼마가 되는 거야? 3.2에 20배면 64지. 네, 그러면 X 원자량은 여기서 얼마야?
32요. 그렇지, 32가 되지. 5 두 개 빼란 얘기야. 네, 맞네? 네,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관식 형태 문제. 이 주관식 형태 문제는 있지? 시험 문제상에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실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다음은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는 실험이다 해놓고 쭉 과정을 써준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CO2의 분자량이 얼마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를 선생님이 똑같이 들어줄 테니까 봐봐. 얘가 CO2 분자량 구하기야. 자, 가에서 자, 구멍 뚫린 마개를 막은 자, 마개를 막고 장체 질량을 측정했어. 또는 삼각 플라스크 뭐 또는 둥근 바닥 플라스크 이렇게 해보잔 말이야. 이걸 장치라고 했을 때 이게 W1이에요. 질량이.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장치에 고체 드라이 아이스를 넣어요. 자, 조각을 넣고 모두 승화하면 자, 장치의 질량을 다시 재.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W2g이야. 그 다음 장치의 부피를 쟀어요. 자, 장치의 부피를 측정했더니 0.5리터야.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는 이렇게 됐어. 공기 밀도는 실험 조건에서 실험 조건에서 Dg per 리터이고 공기 분자량이 29야. 자, 평균 분자량이 29이다. 이렇게 자, 자료가 주어졌어요. 자, 이 실험을 통해서 CO2 분자량이 얼마냐?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저거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지. 네, 해석을 해보잔 말이야. 자, 가에서 장치의 질량은 여기에 공기까지 들어가 있지.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네, 장치의 질량하고 공기의 질량을 더한 것이 W1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자, 공기는 모두 다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가 밀어내. 그러면 CO2가 채워져 있는 거지. 네, W2 이렇게 되는 거야. 맞나? 네, 자, 그 다음에 다해서 봐봐. 자, 장치 부피는 이게 공기의 부피이기도 하고 CO2의 부피이기도 하거든. 그치? 네. 자, 그러면 이게 0.5리터라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식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얻어낼 수가 있어. 공기 0.5리터의 질량은 얼마가 되니? 자, 요거부터 얘기해 줄까? 공기 밀도가 Dg per 리터. 이거는 공기 1리터의 질량이 Dg이다. 이런 뜻이지? 네. 그래, 그러면 요 식으로부터 공기 0.5리터의 질량은 얼마야? 2분의 D요. 그래, D그램. 2분의 D지. 그러면 가로부터 장체 질량은 얼마야?
W1 빼기 2분의 D그램이요. W1 빼기 2분의 D 이렇게 나와. 그러면 나로부터 CO2 질량은 어떻게 구해? W2 마이너스 장치 질량이니? 네, 그러면 장치 질량이 위에서 구해졌잖아. 네,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죠. 네, 자, 그러면 다 구했네. 자, 이 식에 넣을 거야. 공기 질량분의 CO2 질량은 공기 분자량분의 CO2 분자량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공기의 질량은 2분의 D죠. 네, 그리고 CO2 질량은 W2 마이너스 W1 플러스 2분의 D죠. 네.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라고 적었어? 29. 그리고 X는 얼마냐? 이 X를 구하면 되잖아. 네. 이 X가 바로 CO2의 분자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냐, 안 됐냐? 됐어요. 자, 그래. 자, 요게 분자량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니? 네, 자, 그럼 범서가 이제 분자량 구하기까지, 여기까지도 됐어. 자, 그 다음 장에 한번 봐봐.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가 나오지? 네. 화학 반응식 완결하기. 자, 화학 반응식 꾸미기라고도 불러. 그러면 우리 화학에서는 화학 반응식을 완결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네. 그랬을 때 화학 반응식 완결하는 방법에 자, 첫 번째 화살표를 중심으로 자, 왼쪽은 뭐라고 불러? 반응식이요. 반응물. 반응물.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은 생성물이요. 생성물이라고 불러요. 생성물을 플러스 기호로 연결을 해. 자, 예를 들면 수소와 질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걸로 예를 들어보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반응물과 생성물을 화학식으로 나타내요. 자, 화학식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소는 H2, 질소는 N2, 암모니아는 NH3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리고 개수를 맞춰라. 자, 개수 맞추는 게, 자, 3H2가 N2하고 반응해서 이 NH3, 이게 개수 맞추는 거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상태를 표시한다. 자, 우리는 개수 맞추는 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3H2의 G, N2의 G, ENH3의 G. 자, G라고 쓰면 기체, L은 액체, S는 고체, 그 다음에 AQ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타내는 게 화학 반응식을 완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네. 미정계수법 간단하게 두 가지만 배워보자. 자, 미정계수법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자, 우리가 에탄올을 연소했더니 C2H5OH 상태는 뺄 거예요. 연소했더니 산소와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왔다라고 할 때 이 앞에 개수 다 빠져 있지. 네. 이 앞에 개수를 우리는
이비대로 그냥 ABCD라고 해보자. 자, ABCD라고 할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왼쪽에 총 원소의 종류는 C하고 H하고 O 세 종류지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왼쪽과 오른쪽을 같게 만들단 말이야. 왼쪽에 탄소는 몇 개 있니? 이게요. 2에 이게. 오른쪽은 C게요. C. 수소는 6게요. 6에 있는 오른쪽에 수소는 E요. 산소는 A 플러스 2B요. 이것은 뭐와 같아야 돼? EC 더하기 D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여기에다 무조건 A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 1 집어넣는 거지? 네. 그러면 C는 2 나오고 D는 3 나오고 그러면 A에 1 넣고 C에 2 넣고 D에 3 넣으면 7, D, 2B가 3이니까 B는 3 나오네? 네. 자, 이 숫자가 정수로 떨어졌으니까 이 숫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1, 3, 2, 3 이렇게 쓰자는 게 이게 미정계수법이야. 자, 네. 만약에 이렇게 개수를 정했는데 분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 하나만 해볼까요? 메탄올을 예를 들어 보면 메탄올을 역시 태워도 이산화탄소와 불이 나와. 자, 그랬을 때 이 앞에 개수를 우리가 A, B, C 이라고 해보자. 자, 왼쪽에 원소는 역시 C, H, O 세 종류가 있네. 왼쪽에 C는 A죠. 네. 오른쪽은 C요. C죠. 음. 네. 그 다음에 왼쪽에 수소는 4A요. 오른쪽은 Ed요. 자, 왼쪽에 산소는 A 플러스 2B요. A 플러스 2B. 이거는 오른쪽에 EC 더하기 D요. 그래 이렇게 늘란 얘기야. 그러면 A에다 1 넣어봐. C도 1이고 D는 2가 나오고 A에 1 넣고 C에 1 넣고 D 2 넣으면 2B는 3이 나와야 되니까 B는 2분의 3이네. 자, 네. 이런 숫자는 쓸 수 없으니까 이 숫자에 몇을 곱해요? 2를 곱해요. 2배를 곱하면 2, 3, 2, 4 이렇게 쓰자. 이게 바로 미정계수법이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미정계수법을 통하든 무엇을 하든 자, 개수를 맞춘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야. 네. 그치? 네. 자, 개수를 맞춘 이유가 바로 개수비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개수비는 무조건 무엇의 비와 같다? 몰수비. 몰수비. 자, 이것도 선생님이 써주는 대로 그대로 순서대로 얘기해. 자, 개수비는 무조건 몰수비야. 그리고 무조건 분자수비예요. 이 두 개는 항상 성립해. 네. 상태가 고체든 액체든 기체든 상관없어. 그런데 이게 부피비일 수 있어. 부피비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그리고 이게 압력비일 수도 있어요. 온도 부피가 일정할 때. 자, 그랬을 때 기체일 때 모두 성립이야. 자, 상태가 액체나 고체일 때는 부피비 압력비 쓸 수 없다는 얘기지. 부피비 특히. 네. 근데 자, 절대 아닌 게 뭐가 있지? 질량비요. 질량비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이 여기에서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질량비 옆에 써 있는 말이 더 중요해. 질량비는 개수비하고 상관이 없어. 그런데 질량비 옆에 이런 말이 있어요. 반응하는 질량비를 몰수비로 환산 가능하다.
자, 이게 중요하다 그랬지? 네, 요게 굉장히 중요해. 자, 개수비가 의미하는 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선생님이 얘기하게 되면 계산하는 문제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나오지. 네,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양적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나오죠? 어? 양적 관계는 뭘로부터 나와? 음, 에헤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오지. 네, 자, 양적 관계는 무조건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나온다야. 네, 알겠니? 네, 자, 책에 있는 거 빼고 선생님이 간단하게 이제 얘기할 테니까 한번 봐봐. 되게 쉽게 한번 해보자. C 고체를 O2 기체하고 반응을 시켰더니 CO2 기체가 나왔다라고 해보자. 네. 자, 개수비는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1이요. 1대 1대 1이죠? 네, 이건 분자수비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네, 1몰 대, 예, 1몰 대 1몰. 되게 쉽잖아. 네. 근데, 예, 부피비는 얘는 따지면 안 돼. 왜? 고체라서. 그래, 고체니까 부피를 따지면 안 돼. 자, 온도가 0도씨 일기압이라고 보자. 0도씨 일기압. 자, 온도 압력이 0도씨 일기압이라면 얘는 22.4리터죠, 1몰은. 네, 얘도 22.4리터. 그리고 질량비를 따져보자라고 한다면은 C1몰은 12g이지. 네, 자, O2 1몰은 32g이죠. 네, CO2 1몰은 44g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네, 잘 봐. 자, 첫 번째 질량 관계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C 6g을 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CO2 질량 얼마야? 22g이요. 그래, 22g. 금방 나오잖아. 왜? 이 질량하고 이 질량의 관계다. 이런 얘기지. 12 대 44는 6일 때 얼마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네, 그래, 이게 양적 관계라고 하는 거는 이 반응식에서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알아야만 양적 관계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야. 네, 그래서 우리 화학에서 제일 1단원에서 어려운 문제가 양적 관계에서 나오잖아. 화학 반응식 주고 개수를 A, B, C로 가려놓고, 그치? 네, 그 개수비로부터 계산이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량을 주고 부피를 묻는 문제. 이런 거는 질량 부피 관계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네, C 6g을 완전 연소시 발생하는 CO2 부피는 얼마냐? 이런 얘기죠. 0.5몰이지. 네. 0.5몰의 부피는 얼마야? 11.2리터. 1.2리터. 자, 이거 봐. 12g일 때 22.4면 12g에 22.4g 4리터면 6일 때는 얼마냐? 이렇게 풀으라는 얘기 아니야. 네, 이런 것들이 양적 관계예요. 그 다음에 부피 관계 또는 몰수 부피 관계, 몰수 질량 관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 네. 그래, 범서가 양적 관계는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화학 반응식이요.
화학 반응식으로부터 양적 관계는 나온다.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확실히 없어? 네.